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대선 빅쇼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했고 윤석열은 6.29 선언이 있었던 6월 29일 날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1등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7월 1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낙연 대표도 아마 5일 정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거죠. 민주당은 7월 초에 컷오프에서 6명 출연하고 9월 달에 후보 뽑습니다. 저쪽 보수 쪽은 빨리 해도 11월 달에 뭐 뽑을지 말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인데 우리는 사실 뭐 최재형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고요.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한번 하고 가야죠. 아멘. 특집으로 한번 하자. 그 신의 계시를 받았고 출마하시는 분들은 예. 특집으로 한번 해야 돼요. 아니 서민이요. 서민이 그 자기를 입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최재형이 입양을 2명을 했대요, 자식을. 그러면서 서민이 이렇게 입양을 해달라고 하는데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푸나님한테 입양을 좀 권고해 드리려고 아버지 저를 네, 자기가 나도 못난 아들이 되지 않겠대요, 서민이가. 전 신민이잖아요. 네. 오늘 민 많이 나온다. 네, 입양을 부탁드립니다. 저 새끼가 지금 못난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입양할게. 내가 다행히 아들이 없다. 네, 이제부터 난 푸민입니다. 자, 윤석열이 그 대선 출마 앞두고 윤봉길 기념관을 찾아가는 장면이 씨발 이준석 그 따릉이 타는데 기자들 대기시키는 거랑 똑같은 짓해. 맞아요. 아니 거기를 미리 답사를 하게 되면 기자를 안 불러야 정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조심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윤석열이 모자 쓰고 그 답사하는 장면을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게 쇼지 뭐야. 리얼리티 쇼야 그게 카메라가 있다는 거 의식하고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구도 잘 잡았네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나왔네. 그러니까 카메라까지 의식하면 안 돼. 원래 이런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요 카메라 쳐다보면 다 NG예요. 그 왜 그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해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일정한 기간을 둬요. 익숙해지게끔. 예. 그리고 찍기 시작합니다. 이런 씨.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쓰고 있는 모자인데 이 모자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게 천안함 모자입니다. 모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천안함 뭐 장병들이 뭐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천안함 함정 번호 남바하고 이렇게 지금 천안함 그 생존 장병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데 요걸 쓰고 쇼핑몰이요? 나타났어요. 근데 천안함에 대해서는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송이 또 우리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저번에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나고 그러는 건데 윤석열 씨 천안함 사건은요 당신이 이렇게 이용해 먹을 사건 아니고 생존 장병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진상규명 하자고 하는 거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진상규명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쌩까가면서 나는 안보를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될 거야.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나는 군대 안 갔다 온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보장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다만 이런 걸로 이미지를 얻으려고 정치하는 거 가장 후져요. 천안함 모자밖에 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로서는 가장 좁은 시간이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앞으로 딱 2주 봅니다. 2주. 2주 동안 지하철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여기저기 시민들 직접 만나면서 윤석열이 보통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가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지적 한계나 어떤 인성의 어떤 빈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줄줄 셀 테니까 예.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재미있게 지켜보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안보 얘기를 천안 모자 쓰고 딱 등장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이준석 둘 다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현역으로. 이제 그러면 윤석열은요 군복무를 했을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보, 국방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꺼내는 것인가 이제 그거와 연결해서 천안함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헌법주의자라고 한다면 국방 의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할 생각은 없는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요. 윤석열이 왜 군대 안 간지 알고 계시죠? 부동시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짝눈이죠. 그런데 우리 신체 검사 군대 가기 위한 신체 검사 언제 받죠? 20살 때 받죠. 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받아요. 네. 친구들이랑 손잡고 갑니다. 윤석열 안 갔어요. 윤석열 신검받으러 안 갔다고요. 거의 황교안급인데? 20살 때 안 가고요. 근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연기를 하면 그렇게 몇 년 연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1살 때도 안 갔어요. 그럼 언제 그러니까 간 거예요? 윤석열이 60년생이고 80년에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에 윤석열은 신검받은 기록이 없고요. 대학교 2학년에 신검받은 기록이 없어요. 22살에 신검을 받았습니다. 22살에 3년 만에 신검을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시가 등장을 하면서 5급 판정을 받고 군대를 빼버립니다. 전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정상적인 시점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동시가 아닌 건 아니었을까? 왜 3년 뒤에 받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 부분에 설명 안 하는가? 거의 단마진급이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윤석열이 29일 날 출마 선언하는 장소가 윤봉길 기념관이잖아요. 예. 윤봉길 의사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윤봉길 의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은 파평 윤 씨라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 나쁜 이런 거 대선 출마하면 내가 권율 장군을 분명히 끌고 들어오고 을사오적은 어떡하시려고요? 그게 그 을사오적 권중현 말고 안두희 처단하려고 했던 바로 그분도 우리 권씨잖아요. 권중희 선생님. 네. 다 그게 또 서로 이렇게 다 일본말 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반가이 돼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수류탄이고 하나는 권총이 양손에 들려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저 나이가 25살 때입니다. 네. 아, 유명한 일화 중에 이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평화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3.1운동이 한일 강제 병합 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약 10년 만에. 예. 그게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평화적으로 안 되겠구나. 맞아요. 그러다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립군을 길러내는 기관도 만들어지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무장투쟁 같은 걸 하기 시작해서 그중에 제일 센 분이 약산 김원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실제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장 기회주의자는 이승만이었고요. 나중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그 공금 들고 미국으로 튀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탄핵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아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인데 김구 선생하고 윤봉길은 거의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의 거의 절대적 추종자에 가까웠었고 자기 인생을 아예 끝내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그 지금은 없는 그 회중시계. 바지에다 차고 다니는 시계 있잖아요. 회중시계. 그 시계를 서로 바꾸는데 윤봉길 의사 시계가 훨씬 비싼 거였대요. 윤봉길 의사가 저는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이 가지십시오라고 서로 바꿨던 바로 그런 거고요. 윤봉길 의사가 나중에 그 의거를 하고 나서 사형당하는 장면이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거예요. 앞에 이게 일장기가 아니고요. 이마에 있는 게 이마를 관통한 자국입니다. 이게 윤봉길 의사가 25살 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윤봉길의 손녀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윤주경 씨인 거죠.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절대적인 분들이시고 그분들은 의거를 일으켜 돌아가셨고 그 살아남아서 결국 대한민국까지 왔지만 나중에 또 안두희에서 암살당하는 김구 선생까지 그 맥락이 있는 가운데 철저하게 친일에 부역했던 자들 그 자들의 당으로 들어가는 윤주경이나 파평윤 씨라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하는 거나 정말 역사의 그 전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민족의 전기는. 근데 여기에 꼼수 대관 논란이 나오잖아요. 네. 윤봉길 기념관에 정치적 행사는 대관을 안 해주기로 돼 있는데 그 이야기 해봐요. 준비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 기념관 측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기념관에 그 계약 신청을 할 때는 뭐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계약금까지 다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바꿔버리면 또 기념관 측에서도 뭐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게 허위 신고잖아요. 예, 대통령 뭐 출마 선언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숨기고 대관 신청을 했는데 그 대관 신청을 이렇게 허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아무리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관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게 걱정스러워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윤봉길 의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구 선생님하고 윤봉길 의사하고요. 이 의거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었던 그런 장면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윤봉길 의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었고 물통 폭탄이었었거든요. 이게 잘못 알려지긴 했는데 그 물통 폭탄을 그 일본 천황 생일날 가서 그 지도부들한테 수뇌부에다가 그걸 던지고 나서 잡혀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된 판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좀 기자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의 역할은 기자들에게 맡겨집니다. 윤봉길 의사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취조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의거로서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라고 하고 나서 사형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조선의 존재를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기자들이요, 보시면 그 윤석열 캠프 기자단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300명 정도의 기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석을. 그런데 왜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자분들 300명 중에 100명 누가 들어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정신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기념관입니다. 나의 질문으로서 대한민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만인으로 하여금 줄리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이 기자들이 이번에 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기자를 뭘로 보고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윤봉길 기념관에서 뭐 정치적인 행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라는 유튜브에서는 매주 수요 강좌를 하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린다라고 저한테 지금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유튜브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봉길 기념관에선 아예 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윤주경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와서 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집중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업체를 대관한 업체가 김건희 씨의 2009년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생의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코로나 이후에 직원 대부분이 퇴사를 해서 이 행사를 주관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데다. 근데 뭐 이 회사가 어떻든 뭐 자기들이 알바를 쓰던 그렇게 하다고 치지만 저는 2009년에 고대에서 최고위 과정을 김건희가 또 했다는데 저는 한 번 더 놀랬거든요. 아, 왜요? 아니 지금 최고위 과정이 나중에 오늘 서울대도 하고 뭐 있잖아요. 네, 다 했습니다. 최고위 뭐 과정. 좋은 건 다 하겠죠. 아주 쇼핑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이게 김건희 지인 업체 쪽에서 행사 자체의 목적을 속이고 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시작부터 이제 막 기자 동원해가지고 천안함 모자 쓰고 나오고 잔대가리 굴리고 이거 하나 얻는데 그렇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그러면은 윤봉길 기념관 무슨 독립기념관 이순신 뭐 관련돼 있는 그 좋은 이미지 있는 곳을 다 빌려주고 정치적 목적화되면 저번에 그 우리가 그 이회영 선생 그 기념관에 예. 그 행사에 개관식 같은 개관식 행사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실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본인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행 기념관에 지가 나타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지금 얻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겁한 거고 개념 없는 거라고 저는 일단 봐요. 아무튼 시작부터 지금 꼼수와 잔대가리 겁나게 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